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의 사회를 맡은 조영호입니다. 오늘 토론은 유성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주관으로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 제4항 규정에 근거해 세 분의 후보를 모시고 50분 동안 진행됩니다. 각 후보들의 비전과 공약, 정책 방향 등을 점검함으로써 유권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본 방송은 KBS 대전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토론을 함께할 세 분의 후보를 만나볼 텐데요. 오늘 발언 순서와 규칙은 사전 협의를 통해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황정아 후보부터 인사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유성구을 후보 황정아입니다. 다음은 김찬훈 후보입니다. 대전 유성을 새로운 미래 국회의원 후보 김찬훈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상민 후보입니다. 대전 유성을 국민의힘 기호 2번 이상민 후보입니다. 오늘 토론은 후보자 시작 발언에 이어 지역 현안에 대한 공통 질문과 공약 검증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후 주도권 토론과 마무리 발언을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후보자들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해진 규칙과 발언 시간을 지켜주시고 제한 시간을 초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작 발언을 통해 출마의 이유와 포부를 들어볼 텐데요. 순서에 따라 황정아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발언 시간 1분입니다. 존경하는 대전 유성구 시민 여러분, 카이스트 출신 준비된 과학기술 전문가 유성구을 후보 황정아입니다. 대한민국의 우주 시대를 꿈꾸며 20여 년간 연구만 해온 과학자인 제가 윤석열 정권의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무도한 국정 운영에 분노하며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이자 우리 지역 유성의 민생 경제 그 자체인 국가 R&D 예산을 수조 원이나 깎았습니다. 현장 과학자들이 카르텔이라 매도당하고 모욕당했습니다. 사과 한 개가 10,000원인 물가 폭탄 시대, 일본에 뒤진 경제 성장률, 파탄난 외교와 불안한 안보까지 책임을 물어야 미래를 지킬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는 길에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과학강국 대한민국, 과학강국 수도 유성, 여러분들과 함께 열겠습니다. 네, 발언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찬훈 후보 1분 동안 말씀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대전 유성구 시민 여러분. 오늘 제 이야기를 하기 전에 황정아 후보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CMB 후보자 토론회가 열렸는데 거기에 불참하셨습니다. 준비 안 된 채 유권자들의 검증을 폐하려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통령 선거 때 TV 토론을 회피하고 준비 안 된 채 대통령이 되어서 이 나라가 어찌 되었습니까? 이 모양 이 꼴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러려면은 검증을 회피하려면 정치도 하지 말고 국회의원도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시겠다면 사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과학경제 CEO로서 유성과 대전 발전을 견인할 것이며 대한민국을 경제 최강의 경제 강국으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상민 후보 1분 드립니다. 네, 기호 2번 이상민 후보입니다. 그동안 유성 구민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로 지금까지 5선에 이르러서 의정활동을 쭉 계속할 수 있는 영광된 기대를 주셨습니다. 유성 구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유성에는 많은 발전을 위해서 또 유성 구민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덕 연구단지가 제2의 도약을 해야 되고 자운대가 재창조를 해야 되고 또 9개 산단이 조속적으로 조속 투진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는 힘이 있는 여당 중진 의원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소통하고
또 지역 발전과 중앙정부와 예산을 끌어오고 이러기 위해서는 여당의 힘 있는 중진 의원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세 분 출마의 변을 잘 들었습니다. 이제 유성구 현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공통 질문을 드릴 텐데요. 후보자들의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대덕 특구가 지난해 출범 5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많은 분야에서 놀라운 성과를 거뒀는데 다만 보안 등의 이유로 지역과 연계가 부족한 것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새로운 50년을 위해서라도 지역과의 공생 방안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각 후보들이 생각하는 대덕 특구와 지역의 상호 발전 방안을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순서는 김찬훈 후보부터 듣겠습니다. 제한 시간 1분입니다. 예, 사회자님 질문 내용에 보니까 놀라운 성과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20년 동안 국회의원을 해오신 우리 이상민 의원님이 잘하셨다는 뜻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대덕 특구가 정치와 후퇴를 거듭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어서 아쉽습니다. 대덕 특구와 지역의 연계 발전의 유일한 길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성과학 디지털 특별자치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지역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기반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연구개발 성과가 경제와 결합해서 튼튼한 기반을 조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학 디지털 특별자치시를 통해 가지고 그 경제적 기반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별자치시가 된다면 정말 유성 이 지역 공동체는 자족도시 그리고 디지털 스마트 도시, 행복도시 그리고 부자도시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 길이만이 대덕 특구와 지역의 발전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이상민 후보 차례입니다. 역시 1분입니다. 네, 대덕 특구가 2006년도 출범한 이후에 한 20여 년 지나면서 연구소 기업이 500개 가까운 기업이 탄생을 했고 또 50여 개의 기업이 코스닥에 상장을 했습니다. 상당한 진전과 성과가 있었고 다만 대덕 특구와 대덕 특구 아닌 지역 사이에 여전히 칸막이가 있고 또 이로 인한 상호 간의 연계가 부족하다라는 점은 여전히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선 상호 간의 공감대를 구축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연구소 자체 내에 마련돼야 되고 또 대전시도 전체 계획에서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산학연의 경제적 기반을 같이 하는 그러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황정아 후보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1분 드립니다. 네. 제가 시민, 벤처 스타트업 대표, 청년 연구자들, 소상공인들을 만나면 항상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일거리가 없어서 유성을 떠나가고 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30년 가까이 유성 주민인 제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절실합니다. 대덕 특구의 역량을 활용하지 못하고 우수한 인재들을 떠나보내는 현실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일거리, 먹거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나는 일이 없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대덕 특구의 R&D 역량이 유성의 산업, 경제, 민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과학 강국 수도 건설을 통한 유성 부흥 방안, 벤처 스타트업 패키지 지원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과학기술 전문가 저 황정아의 비전과 공약을 시민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각 후보의 대표 공약을 살펴볼 수 있는 공약 검증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각 후보의 경쟁력을 점검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발표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발표가 끝나면 후보 간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상민 후보부터 공약 발표해 주시죠. 네, 우선 작년에 과학기술 R&D 예산이 상당히 삭감되는 바람에 연구 현장에 상당한 혼란과 타격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이런 안을 짠 정부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이 일을 국회에서 합의 처리한 여야가 공의 책임이 있다.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그러한 행태는 그만둬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에 대한 수습은 내년도 예산에 원칙적으로 계속된 사업이나 신규로 하기로 한 사업은 복원시키기 것을 공약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여당의 중진 힘 있는 의원이 정치인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그동안 오랫동안 묵고 있는 숙제인 정년을 연장하는 것은 IMF 때 시대의 약속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또 지금 인력 불수급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연금이 사학연금에 준할 정도로 그 확충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트램 2호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교통의 사각지대인 전민동, 신성동, 구죽동, 관평동에 지선을 연결하거나 시간이 다소 소요되면 굴절버스를 대형으로 투입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황정화 후보가 궁금한 점을 질문하고 이상민 후보가 답변하시면 됩니다. 질문은 30초, 답변은 1분 가능합니다. 황정화 후보 시작하시죠. 네. R&D 예산 5% 약속했었는데 2023년도 국가 R&D 예산 비중이 이미 4.9%인 것은 알고 계십니까? 5% 정률을 고집하면 향후 사실상 삭감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에서 어떻게 약속했습니까? R&D 예산 5% 수준 유지하겠다고 했었는데 집권 2년도 되지 않아서 국정과제를 파기했습니다. 누가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사과부터 하는 것이 도의 아닙니까? 네, 1분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말씀드렸지만은 작년도 그 예산 삭감을 한 거는 1차적으로 그렇게 안을 짠 정부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이를 합의 처리한 여야, 국민의힘과 또 민주당이 같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민주당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되고요. 지금은 그 수습책으로 어쨌든 내년도의 예산에 이를 전부 봉헌할 것이다라고 하는 점에 힘을 합쳐야 된다고 생각되고, 만약에 이제 이번 총선에 급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제가 연구 현장을 수집해서 당장 급한 액수가 대략 1,087억 원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오리올에 있을 추경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다음은 김찬훈 후보가 질문할 차례입니다. 질문은 30초, 역시 답변 1분입니다. 이성민 후보님, 어제도 말씀하셨고 오늘도 R&D 삭감에 대해서 자꾸 정부가 한 것이고 여야가 합의해서 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 건데, 다른 지역구 의원님들은 괜찮은데 어떻게 유성을 지역구 의원이신데 그런 말씀하시는 것은 너무나 변명이 심하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공약을 하시더라도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약 이행률이 13%입니다. 그리고 상임위 활동도 의정 활동도 거의 안 하신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실현하려고 하십니까? 예, 제가 이 삭감된 것이 여야 또 정부가 같이 책임이 있으니까 아무런 책임이 없다 이렇게 말한 적 없습니다. 책임이 다 같이 있고 저도 그때 민주당 소속 의원으로서 이를 막지 못한 책임이 크다. 특히 당시 169석에 가까운 거대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어떤 법도 통과시킬 수 있었던 그런 사정 속에서 이를 여야 합의해서 처리를 했다. 특히 이재명 대표가 역점을 두고 있는 지역화폐 예산은 그렇게 그냥 혈안이 돼서 확보를 몇천억을 해놓고 나서 이 과학기술 예산에 대해서는 도외시한 것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지적한 것이고요. 당시 이에 대해서 민주당 소속이었던 저는 책임의식을 크게 느낍니다. 그러기 위해서라도 내년도 예산에 다시 그 전부를 복원시키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번엔 황정화 후보의 공약 발표 듣겠습니다. 시간은 1분 30초 드립니다. 네, 과학 강국 수도, 완전히 새로운 유성을 만들겠습니다. 유성의 민생 경제 그 자체인 국가 R&D 시스템을 복원하고 R&D 역량이 유성의 산업, 경제, 민생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R&D를 대통령 기분 따라 흔들릴 수 없도록 국가 예산 5% 이상을 R&D에 투입하는 국가 예산 목표제를 법제화하겠습니다.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한국형 하르나크 원칙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과학기술 부총리제를 신설해 윤석열 정권이 무너뜨린 과학기술의 위상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우주항공청 연구개발본부를 신설해 유성에 유치하고 연구단지, 산단의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스타트업 밸리를 구축하겠습니다. 혁신벤처투자은행을 설립해 벤처 스타트업 기업들에 대한 자본, 엑셀레이트, 엑시트 지원까지 가능한 원스톱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우리 유성구를 지나는 광역급행철도인 CTX 알파를 민주당 후보들과 함께 건설하고 고질적 문제인 주차장, 악취, 교통 문제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준비된 과학기술 전문가, 저 황정아가 더 큰 유성의 미래를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유성의 수건 사업들을 해결하는 유능한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김찬은 후보가 30초 질문하고 황정아 후보가 1분 답변하시면 됩니다. 김찬은 후보 시작하시죠. 예, 황 후보님 아까 또 말씀하셨듯이 국가 R&D 예산을 5% 이상으로 법제화하시겠다고 했는데 5.1%인지 7%인지 10%인지 뭐 어떤 건지 정확한 이제 의미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근거를 좀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국가 예산 목표제나 이제 과학강국 실현을 위한 법제화를 말씀하셨는데 혹시 준비된 전문가이시니까 그 법제화 프로세스, 입법 프로세스를 좀 아시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먼저 제가 발표한 공약은 5% 이상입니다. 23년도 예산 기준 비중이 이미 4.9%였습니다. 향후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이 정도 수준 최소 5% 이상을 예산이 확보되어야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딱 5%이냐? 그러면 4.9%, 올해 이미 4.9%였기 때문에 R&D 예산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소한 5% 이상의 R&D 예산이 투자되어야 한다는 것이 제 지론이자 현장 과학자들의 의견입니다. 여러분들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서 지금 현재 다양한 의견들을 청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다 정확한 법률 발의나 제안 과정에 대해서는 향후 제가 의정 활동을 하게 된다면 보다 구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상민 후보가 질문을 하고 황정아 후보가 답하시면 됩니다. 질문은 30초, 답변 1분입니다. CTX를 개설하신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 노선이 어떤 노선이고 재원이 얼마 들어가고 또 이에 대한 기대 효과는 무엇이고 어떻게 또 이걸 추진한다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1분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저는 지난 22일 대전, 세종, 충청 지역의 민주당 후보들과 함께 CTX 알파를 대표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TX 알파는 대전역과 세종 청사, 공주 지하를 지나는 광역 급행 열차 CTX 알파 노선을 신설하는 방안이고 이 노선은 유성구 을 지역구의 전민동, 관평동, 둥곡 지구를 지나게 됩니다. 그래서 대전 지역의 수건 사업인 도시철도 공약으로 대전 도시철도 2호선 지선 및 1호선 연장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대전, 세종, 충청은 전국의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따라서 이와 함께 저희가 도시철도 공약을 함께 추진하게 되면 확 뚫린 사통 발달, 그러니까 유성구이 교통의 중심지가 돼서 시민들의 불편함을 시원하게 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청년과의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정해진 발언 시간이 네네. 종료되었습니다. 다음은 김찬은 후보의 공약을 들어볼 차례죠. 준비되셨으면 1분 30초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공약 3개를 준비했습니다. 우선 유성과학디지털특별자치시입니다. 유성은 과학이 경제로 흘러야만이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 길은 바로 유성과학디지털특별자치시입니다. 유성과학디지털특별시가 된다면은 유성은 7년 이내에 4천여 개 기업이 활동하고 그다음에 50조 이상의 매출이 달성될 것이며 시민소득은 5만 불 이상이 될 것입니다. 유성과학디지털특별자치시는 예산 편성권뿐만 아니라 도시계획권 그리고 특별융자 그리고 세제 지원 기타 공무원 조정수까지를 포함해서 조정 권한까지를 포함한 특별히 지원되는 그런 자치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과학기술 정책개발청을 만들겠습니다. 지금 R&D 삭감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국가 예산을 미래를 좌우하는 국가 예산을 정치권, 정권의 수요나 그리고 정권의 입맛에 따라서 휘둘리게 내둘 수 없습니다. 100년 이상을 내다보는 그런 국가 미래를 좌우하는 예산은 절대로 안정적인 환경에서 확보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키스텝이나 스테피 그리고 과기부의 혁신본부를 통합해가지고 국제적인 협력과 그다음에 연구 현장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시스템으로 반영해서 과학기술개발정책청을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이스트 원자력병원과 방사선 의료센터를 만들어서 과학과 의학이 융합되는 그런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네, 질의응답을 갖겠습니다. 이상민 후보부터 질문 30초, 답변 1분입니다. 네, 그 유성의 이제 디지털 그 특별자치시를 네네. 독립을 시켜서 이렇게 세우시겠다. 뭐 그런 구상의 배경에 대해서는 대략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 특별자치시의 그 정체성 또 독립을 유성이 별도로 해야 될 그런 사정이 과연 있는가? 그리고 과연 대전에 전체 그동안 있었던 이 광역행정과 또 인접 세종 충남 북과의 네, 발언 시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답변 1분 하실 수 있습니다. 예,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유성특별시는 다른 지역 연계가 연계를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니라 유성특별시가 발전하고 그 경제적 기반이나 성장이 거점이 된다면 다른 지역과 연계도 더 강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광역시도 이야기를 했는데 광역 메가시티 같은 경우도 결국은 행정적인 부분으로 연결되는 것이지 교통 인프라와 함께 유성이 자치시로 인해 가지고 혁신적인 성장이 이루어지고 매출과 기업들이 늘어나고 일자리가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그걸 방해받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몽골이 세계를 제패했을 때 그 기동력을 갖고 세계를 제패한 후에 새로운 역사를 썼던 것처럼 이 유성과학디지털특별시도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5개 특구를 견인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황정화 후보가 질문하시고 김찬훈 후보가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질문 30초, 답변 1분입니다. 네. 지금 과학기술계의 문제에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과학기술의 위상을 윤석열 정권이 완전히 무너뜨린 것이 문제가 아닙니까? 과학정책개발청은 오히려 현재 장관급인 과학기술 컨트롤 타워를 청장급으로 격하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과학기술 부총리제를 통해서 위상을 높여야 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겠습니까? 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없애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학기술 정책원 그다음에 과학기술 기획평가원 그리고 과기부의 혁신본부를 통합해가지고 새로운 정책개발청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정책개발청을 만드는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과기부의 혁신본부가 사실 R&D 예산 삭감의 주범이었습니다. 정권의 입맛에 따라서 그거를 통과시켜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그런 정도의 정부기관이 R&D 예산 그리고 우리 과학기술인의 또는 그리고 우리 과학기술의 미래를 좌우하게 해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독립적이고 국제적인 연대를 통해서 안정적인 연구 환경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청이 필요해서 우리는 과학기술 정책개발청을 만들자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과기부를 없애자는 건 아닙니다. 네, 다음은 유성구을 선거구의 일꾼을 뽑기 위한 토론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엔 주도권 토론입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가 6분 동안 자유롭게 토론을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질문은 1분 이내, 답변 시간은 30초 이상 보장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켜지지 않을 경우 진행자가 개입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정책 토론이 되길 바라면서 황정화 후보에게 주도권 드리겠습니다. 6분입니다. 네, 이상민 국민의힘 후보님, 지속적으로 R&D 예산 삭감에 대해서 여야 공의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아무런 근거도 없이 유성의 민생 경제 그 자체인 R&D 예산이 4.6조 원이나 삭감되자 결국 남 탓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들이, 유성 시민들이 참 황당하게 느낄 것 같습니다.
제가 R&D 예산 삭감 당시 그 현장에 있었던 과학자입니다. 민주당이 과학자들과 함께 R&D 예산 복원을 추진할 때 귀를 꾹 닫고 오만하게 R&D 예산을 삭감했던 게 윤석열 정권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카이스트 졸업식에서 R&D 예산 증액하겠다고 말할 때 앞에서 R&D 예산 복원을 외치던 학생이 입이 틀어막히고 사지가 들려서 쫓겨나갔습니다. 국정이 대통령의 장난감이 되고 대통령 기분 따라 모든 것이 결정이 됩니다. 이게 바로 윤석열 정권의 본심이자 국민을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이상민 국민의힘 후보님, 카이스트 졸업식에서 우리 학생이 입틀막 당해서 사지가 들려 쫓겨나갈 때 그 자리에 있지 않으셨습니까? 왜 제지하지 않으셨습니까? 답변 30초 가능합니다. 네, 제가 카이스트 졸업식장에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경호원들이 그 졸업생을 끌고 가는 거를 제가 먼 거리에서 어떻게 제지를 하겠습니까? 그건 그냥 우스갯소리로 하신 거라고 생각되고요. 또 하나는 삭감은 책임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저도 당시 민주당 소속 의원이었고 거대 야당 속의 의원이었지만 속수무책으로 무력하게 막지 못한 그 책임 저 자신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정부 그리고 여당이 책임이 있지만 그러나 이에 대해서 협조하고 공조한 민주당 책임도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얘기고요. 이 책임에 대해서 민주당이 책임이 있으니까 정부 여당 책임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매우 엄중하고요. 다만 내년도 이를 수습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이만큼 내년도 예산에 이를 전부 복원하는 데 힘을 알겠습니다. 모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네. 20년간 국회의원직 수행하시면서 누구보다 예산 심의 과정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 헌법에 따라서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예산을 증액시킬 수는 없지 않습니까? 민주당과 현장 과학자들, 청년 연구자들이 제발 R&D 예산 복원해야 한다고 외칠 때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전액 복원 받을 수 없다며 거부해서 복원이 이루어지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해 현장 과학자들이 제발 R&D 예산 복원해달라고 할 때 카르텔이라고 매도하고 증액은커녕 입틀막, 귓국닷 하지 않았습니까? 2024년도 예산이 집행된 지 이제 4개월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말한 카르텔과 나눠먹기식 R&D 벌써 해결된 겁니까? 왜 갑자기 전액 복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사실상 아무 근거 없이 대통령 말 한마디에 R&D 삭감했다는 자기 고백이 아닙니까? 대통령조차 얼만큼 증액하겠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숫자를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 사례들을 다 지금 엮어서 말씀하시는 거는 경강부회다라고 생각되고요. 대통령도 불법 카르텔 표현을 그렇게 한 것은 아주 지나친 표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도 이제 추후에 이 R&D 예산 삭감을 한 것이 문제가 크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당시 이를 주도했던 과기부의 차관 3명 모두를 책임을 물어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그 공문법상에 그동안 출연 연구소들의 몇십 년 동안의 수건 과제였던 공문법상의 공공기관 제외를 대통령의 지시로 이를 제외시켰고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토록 하기 위해서 정부 내부에서는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힘 있는 여당 의원이시라지만 이상민 후보님이 쓴 소리를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이 별로 힘있게 받아들이는 것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김건희 여사 특검 문제, 양평고속도로 문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문제에 대해서는 후보님께서 대통령이 가진 권력에 따라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다고 국민들이 보시고 계십니다. 사정기관들이 권력의 이름이 나오면 순한 양이 되고 야당은 제대로 된 증거도 없이 물어뜯기만 하고 있습니다. 후보님, 특히 힘있게 일을 잘한다는 말이 성립되려면 일단 일을 하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후보님, 지난해 10월 경신련 발표 결과에 따르면 후보님이 국회 상임위 출석률 하위 10위 안에 들으셨습니다. 법안 대표 발의 건수는 33건, 통과 건수 9건에 불과합니다. 후보님, 제21대 총선 후보자 토론회에서도 출석률과 법안 발의 건수가 미흡하다는 지적 이미 받으신 바 있지 않습니까? 제가 당내에 이재명 대표의 부조리 또 수천억의 천문학적 비리 의혹에 싸우는데 골몰하다 보니까 사실 의정활동에 다소 그런 소홀한 점이 있었던 것은 책임을 하고 인정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민주당의 지금의 모습은
말씀드린 대로 돈봉투가 왔다 갔다 하는, 그리고 20명 가까이가 수사를 받고 있는 정당입니다. 당대표조차도 지금 수천억 또 여러 건의 수사에 알겠습니다. 의해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는 그런 비리 의혹 정당입니다. 네네. 그거에 대해서 거기서로부터 공천받은 거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하셔야 되지 아닙니다. 않습니까? 과학한국 수도 완전히 새로운 유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일을 하는 국회의원이 필요합니다. 준비된 과학기술 전문가인 저 황정아가 유성의 미래를 책임지는 일하는 국회의원, 일 잘하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번엔 김찬훈 후보가 주도권을 갖고 상호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시작하시죠. 6분입니다. 예, 대덕 특구 유성에서 과학과 경제가 결합되어서 글로벌 혁신 성장을 이끌기 위해서는 특허가 아주 중요합니다. 예, 대덕 특구에도 국내 특허만 해도 8만 개, 그다음에 해외 특허만 해도 3만 4천 개가 있습니다. 굉장한 겁니다. 실제로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특허 없는 디지털 제품이 없고 무형자산 등의 무형자산은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고 국가의 안보까지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GDP가 2,000조 정도 약 되지만 애플의 자산 가치는 3,300조입니다. 하지만 애플의 자산 중에 대부분의 90% 이상이 무형자산입니다. 자, 그러면은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세계적인 흐름을 봤을 때 미국의 S&P 500 기업은 약 90% 이상이 무형자산입니다. 그리고 일본 니케이 225도 32%입니다. 그러면은 대한민국은 얼마 정도 될까요? 대한민국 코스피 150대 기업은 얼마 정도 될까요? 우선 세계 특허 허브국가 추진위원회 공동대표인 이상민 의원께 묻겠습니다. 어느 정도 될까요? 예, 다시 질문을 제가 좀 못 들으셨군요. 들었습니다. 예. 특허 등 무형자산이 우리 코스피 150대 기업에 차지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될까요? 그건 수치는 제가 잘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 특허를 많이 출연하신 황정아 후보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해서 추후에 확인을 해보고 답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어쨌든 일단 두 분은 모두 다 과학기술과 특허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건 아실 겁니다. 그리고 특허 없이 경제가 성장할 수 없는 디지털 사회라는 걸 아실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나라 코스피는 현재 13%입니다. 그리고 삼성도 32%밖에 안 됩니다. 다행히 디지털 기업을 선도하고 있는,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고 있는 우리 카카오 같은 경우는 9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무형자산을 높이지 않고서는 디지털 사회에서 경쟁에서 살아남기 힘듭니다. 그리고 심지어 반도체 같은 경우도 기술 안보까지 위협당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쪽과 관련된 이제 대책, 이렇게 중요성을 알았다면 대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상민 후보님도 다시 한번 그 대책이 생각나는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질문의 요지를 정확하게 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죠. 예, 질문이 핵심적으로 뭘 말씀하시는 건지. 예, 디지털 시대에 무형자산이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할 건데 그 무형자산 비율이 우리나라는 13%밖에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걸 높이기 위한 방안들이 있을 것인지 생각나시는 게 있으냐고요. 지금 아마 이제 우리 대덕 연구단지에 있는 추진연구소들은 추론이 그동안 경영평가의 한 기준이었고 또 여러 노력들을 해서 상당히 많이 특허 추론 수가 급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특허 등 그 지적재산권에 얼마나 그 품질 좋은 그런 지적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패권이 결정된다고 추론과 합니다. 등록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들의 무형자산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여쭤본 겁니다. 국가 전체에. 기업들한테 특허 추론에 대해서 좀 저조한 걸 물어봤더니 특허 추론을 하면은 그런 여러 가지 방식이나 이런 노하우가 노출되기 때문에 오히려 영업 비밀로서 보유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잘 있다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황정아 후보님은 생각하신 게 있으십니까? 특허 출원과 그 관계된 것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과학기술자들의 처우 개선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들고 나왔던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한국형 하르나크 원칙을 명문화하는 것이 중요하고 현장의 과학자들에게 과학기술자로서의 긍지를 갖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황 후보님 죄송하지만 그거는 저는 다른 답변인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무형자산을 증가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이제 그런 상황에 처해 있고 일본도 그로 인해서 32%라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거였기 때문에 쇼크를 당하고
쇼크를 벗어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최대한 40% 이상까지 그 무형자산을 높이지 않으면은 어떤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더라도 지식재산에 대한 로열티를 내야 되고 지식재산 무역 소지는 굉장히 엄청나게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기술 안보까지 위협당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지금 현재 코스피 기업에 대해서 또는 코스닥 기업에 대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경영 전략과 그리고 사업 계획서에 있어서 그들이 특허 등 무형자산에 대한 어떻게 투자를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공개하고 그런 계획들을 공개해서 엄격하게 이사회나 감사를 통해서 감시받을 수 있어야만이 ESG 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재 기업의 상황을 봤을 때 무형자산이 증대될 거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후보께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 부분은 그리고 그치고 아까 황정호 후보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5% 이상을 말씀하신 것들이 22년도가 4.9%인 것 같고 거의 4점 후반대 지난해 빼놓고는 올해 빼놓고는 후반대 유치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돼야 된다는 이제 이런 뭐랄까 감각적인 그런 수치인 것 같아서 계속 의문이 듭니다. 실제로 연구 개발비를 책정하는 데 있어서 정말 그게 중장기적으로 꼭 국가에 필요한 것인지를 생각한다면은 그거는 뭐 4.9% 또는 5%, 10%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답변 시간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내용적인 어떤 안정적인 연구 환경 확보가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최근 4년간 총 지출 대비 R&D 예산이 계속 4.9, 4.9, 4.9, 24년 4%였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5% 이상을 확보해야 R&D 예산이 투자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지론이자 저의 현장의 연구자들 의견입니다. 네, 발언 시간이 종료됐습니다. 이제 이상민 후보에게 주도권이 주어집니다. 6분입니다. 네, 그 황정화 후보께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CTX 재원이 얼마 들어가는 것으로 추정하느냐 말씀드렸는데 답을 안 했습니다. 네. CTX 관련해서는 현재 재원을 산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구체적인 됐습니다. 내용은 그러면 그 노선이 대전역에서 세종 거쳐서 뭐 공주한다는데 그걸 왜 합니까? 그리고 더구나 지금 도시철도 2호선 트램과 연결해서 전민동, 뭐 신성동, 구죽동, 관평동을 가설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 CTX하고 또 지선 연결하는 거하고 중복되지 않습니까? 물론 뭐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래 돈이 그렇게 넘쳐나는 것도 아닌데 제가 볼 땐 졸속 공약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전, 세종, 충청은 대한민국 균형 발전의 중심지입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이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시킨다고 하면서 서울공화국을 만들겠다고 했었는데 지역 균형 발전의 의지조차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CTX도 만약에 민자로 추진한다고 하면 교통비가 천정부지로 오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은 사실 국가의 책무여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 주도 교통 인프라 구축을 통해서 유성을 충청권 메가시티의 중심지로 발돋움시키고 과학강국의 수도이자 균형 발전의 상징지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재원 관련해서는 후보님들께서 내세운 공약들도 굉장히 큰 재원을 확보해야 되는 사업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원이 없다고 해도 추진해야만 하는 공약은 추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국가 정책의 그 순위는 그 우선순위가 있는 것이죠. 하나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지금 황정화 우리 후보께서 말씀하시는데 추경 뭐 큐브의 위성 제작하는데 70여 원을 76억 원을 뭐 추경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정부로부터 거절당했다. 근데 이 사업이 그 국가재정법에 분명히 추경은 국가 재난, 재해, 전쟁 또 경제적 사정의 급격한 중대한 변화 이런 것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큐브 위성을 아무리 그게 하고 싶고 연구자로서는 욕심이 난다고 하더라도 이걸 추경을 해서 그 담당 공무원이 만약에 그걸 받아주고 했으면 이거는 담당 공무원이 징계받고 감사받고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될 일입니다. 이거를 억울하다고 이렇게 목소리 외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지나치다고 생각되는데요. 네, 사실 예산 심의 과정에 대해서는 저보다 훨씬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긴급하게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었으면 상임위원회, 과방위에서 먼저 토의를 하고 예결위에서 회의를 하는 절차를 따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절차를 전혀 따를 의지를 과기정통부에서 보여주지 않았다는 것이 현장의 과학자들의 의견입니다. 과기부의 담당 공무원으로서는 법에 위반되는 걸 할 수가 없죠. 국가재정법 89조 1항에 따르면 말씀드린 대로 전쟁, 또 국가적 재해, 또 여러 가지 경제 여건, 이런 사회 변화가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중대 사태의 경우만 한정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국회 심의의결에서 확정된 본 예산을 바꾸는 추가 경정 예산 절차에서도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는데 담당 공무원은 못 해주지요. 제가 담당 공무원이어도 이건 못 해줄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은 더 이상 자꾸 과학자이시라고 하는데 그러면 과학적인 근거이시 해야 그게 설득력 있지 않나 싶습니다. 추경이 만약에 국가 예산, 국가 재난에 준하는 사태에서만 가능하다고 하신다면 올해 하반기에 출연연들을 위해서 1,800몇 억을 지금 추경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건 가능한 겁니까? 질문은 제가 하는 겁니다. 네네. 예. 그리고 그 연구 산업 아시죠? 연구 산업. 무슨 말씀이신지요? 연구 산업이라고 못 들어봤습니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구 산업이라는 것이 네. 그 고유 명사입니다. 말하자면 연구와 관련된 여러 가지 공구를 제작한다든가 테스트 베드를 하는데 여러 가지 기기를 만든다든가 네, 이런 네. 하드웨어적인 측면도 있고 예. 연구 과제의 기획이라든가 그걸 발굴하고 이후에 그 연구비를 쓰는 회계 처리 절차라든가 특허 법원 법률을 출원할 때의 법률 문제라든가 나중에 그런 분담 문제 이런 분담 문제 이런 것들입니다. 그 연구 산업이 우리 국내에 대략 시장이 얼마인 줄을 아십니까? 그 숫자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나중에 추후 확인해 보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네. 20조 원 되는데요. 네네. 지금 우리 대덕연구단지가 연구와 관련된 곳이 집적돼 있는 곳이고 20여 개의 연구소 국책 연구소뿐만 아니라 그 민간 연구소도 수백 개가 이를 정도로 아주 큰 연구단지이기 때문에 여기서 생성되는 말하자면 소프트웨어적인 연구 기획부터 뭐 나중에 사후 처리까지 또 제안서도 작성한다든가 그리고 공구를 제작하고 테스트베드에 관련된 자재를 만든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최적지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연구 산업을 발흥시키겠다 이런 고민해 본 적 없습니까? 제가 이미 만들고 있는 기 발표한 공약들에서 저희 스타트업 밸리 그리고 혁신 벤처 은행 관련된 공약에서 이미 저희 연구 대덕특구 네, 정해진 발언 시간이 마무리됐습니다. 어느덧 마무리 발언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후보들의 진심이 잘 전달되길 바라면서 각 1분씩 드리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김찬훈 후보부터 말씀해 주시죠. 1분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국회의원이 마음에 드셨습니까? 마음에 안 드셨죠? 눈만 뜨면 싸우고 협치가 없는 양당 정치 실물이 났을 것입니다. 그래도 양당 후보 찍겠습니까? 이제 바꿔야 됩니다. 제3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영국 토니 블레어 총리가 제3의 길을 통해서 영국을 만들었듯이 우리 유성구민이 제3의 선택을 통해서 대한민국과 유성을 바꿔야 됩니다. 저 김찬우는 민주화운동권 출신의 17년 기업인으로 그리고 국제정치 전문가로 실력과 소신을 갖추고 있습니다. 남다르게 정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꼴찌 후보인 김찬훈과 함께 기적을 만들어 주십시오. 제3의 선택을 통해서 김찬훈을 뽑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이상민 후보 마무리 발언 시간입니다. 1분입니다. 예. 우리 유성에는 많은 과제들이 있습니다. 교통의 사각지대라고 하는 전민동, 신성동, 구죽동, 간평동의 도시철도를 연결하는 지선 연결이 아주 급한 과제입니다. 또 산단이 9개나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인들의 그 자율성을 보장하고 연금을 확충하고 또 정년을 확충하고 또
삭감된 예산을 다시 복원시켜야 됩니다. 이러한 막강한 그런 또 수많은 과제들을 해내기 위해서는 결국은 정치인의 힘이 필요한 것이고 여당 내 속에서 정부와 소통하고 정부의 그러한 뜻을 반영시키고 관철시킬 수 있는 힘 있는 정치인 필요합니다. 저 이상민이 육선이 되면 그런 정치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많은 공약들을 해낼 수 있습니다. 저에게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황정화 후보의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1분입니다. 존경하는 대전 유성구 시민 여러분, 윤석열 정권의 퇴행 일변도 국정기조로 국가가 골병이 들고 있습니다. 심판하지 않으면 바뀌지 않습니다. 더 이상 되돌릴 수 없기 전에 막아야 합니다. 저 황정화가 여러분들의 힘 있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과학기술 현장 전문가의 역량으로 윤석열 정권의 퇴행을 막아내겠습니다. 대한민국과 유성의 미래를 망친 윤석열 정권의 책임을 물어주십시오. 한 표가 더 필요합니다. 한 표가 없으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심판하셔야 바뀝니다. 선진국 대한민국의 자부심을 지켜주십시오.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켜주십시오. 과학 강국, 수도 유성의 길을 함께 걸어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나라를 물려줍시다. 우리 아이들이 우주에 별을 쏘아 올리는 꿈을 꿀 수 있는 나라, 저 황정화가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후보들 모두 남은 선거 기간 정정당당한 경쟁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유성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열띤 토론을 해주신 세 분 후보와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